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옥정호는 이 호소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대와 이 여건이 달라지면서 이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해가 닿아 있는 이 정읍과 임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양측의 입장은 무엇이고 원만한 재조정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후속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물살리기 대책위원회 맡고 계시는 강성훈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행순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김현수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 주제 요약한 짧은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옥정호는 지난 1999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에는 5개 시군이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었다. 지정 면적은 만수의 수면으로 21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이내는 행위 제한 구역에 해당돼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전체 군 면적의 45%가 제한구역에 포함된 임실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의결했다. 전라북도는 용역을 통해 취숙으로부터 4km까지 이내인 일안과 7km까지인 이안 등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2가지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2가지 대안에 대해 임실은 일안을, 정읍은 이안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임실은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정읍은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와 보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 어떤 해결책과 대안이 옳은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감도 좀 풀고요. 어색함도 좀 없애기 위해서 한 번씩 패널들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재조정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지 짤막하게 한 번씩 이야기 듣고 토론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행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이 가장 중요시 다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재조정 문제는 사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주문에 따라서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 99년 상수원 보호 이후로 임실에서 10년이 넘도록 이 임실이 받는 피해를 끝까지 주장해왔고 그 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주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인정한 이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정읍과 이 당사자인 임실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읍과 당사자인, 이해 당사자인 정읍과 임실의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조정이 됐으면 가장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보전하고 지역 개발이 이제 충돌 없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데 옥정호 상수원 재조정 문제도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역 발전과 이제 수질 보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각 자치단체가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의사를 밝히는 거, 그 주장하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 그 상대 자치단체가 가장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나 주장을 할 때 이 행위나 주장을 하면서 당신이 가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은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역지사지의 발상이라고 생각해도 좀 좋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성욱 국장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우리 그 임실군에서는요,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연간 한 400억 정도 어떤 그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지금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환영하고요. 댐 건설로 인해서 많은 토지가 잠식됐습니다. 안개 발생 지역으로 또 농사도 잘 안 되고 또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99년 거기에서 또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99년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또 상류 20km까지 개발이 제한되고 40년 동안 이중 규제로 인해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조정된 것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임실이 그동안 피해받은 것이 이제 좀 적당히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유진석 의원님. 예. 정읍시로서는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가치나 중요성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읍과 임실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디에 살든 안정적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또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읍시는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 원하지만 이제 임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읍시는 어찌됐든 이런 토론의 결과가 정읍시의 유일한 식수원인 옥정호가 수질과 수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물은 어떤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는 아니고 물의 이제 공익적인 가치가 우선 중하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읍시로서는 반대하기는 하지만 임실의 입장을 들어서 임실과 정읍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질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기초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행순 과장님, 1999년도에 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면적이 지정됐고 왜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약 한 300여 개, 우리 전라북도에는 약 한 11개소가 상수원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옥정호인데요. 옥정호가 지정된 게는 1999년도 임실군의 동의를 거쳐서 정읍시에서 저희 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상수원 보호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약 한 2,220 정도 제곱키로 정도 되고요. 예. 이 옥정호 면적 만수위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옥정호 홍수위 만수위 전체를 그 행정구역상은 정읍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예. 임실이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 그 지정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옥정호 수원으로 사용한 시군은 5개 시군이었습니다. 예.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근데 현재는 정읍과 김제만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김제는 광역 상수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읍시 1개소만 옥정호 상수원을 식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당시에는 5개 시군이 옥정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돗물을 먹고 있었군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읍과 김제 2군데인데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정읍 한 군데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만수위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찼을 때 예. 선까지 상수원보호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 이걸 지금 재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넓은 면적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요? 당소의 그 전체 면적을 지을 때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그 기점으로 취소국 기점으로 해서 4km, 최대한 7km까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이 관련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특별한 사유라고 그래서 예. 그 당시의 환경을 놓고 볼 때는 옥정호 내에는 가두리 양식장, 그 수질오염이 제일 심하게 유발되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었고 예. 내수면 어업 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내 낚시터의 제일 좋은 큰 낚시터라고 할 만큼 낚시가 옥정호 주변 전체를 낚시꾼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정호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면 전체를 지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가두리 양식장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염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전체를 상수원 보호구로 묶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묶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재 활동이 제재가 가해지게 되죠. 어떤 예.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정한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상수원보호구에는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꼭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이제 오수나 분유, 축산 폐수를 버린다든가 가축을 놓아 기른다든가 자동차 세차, 수영 목욕, 수면을 위한 레저 행위, 행락, 야유, 축사, 어패리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또 하천법에 의한 경작 금지, 예.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각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이전 시에는 또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그밖에 토질의 형질 변경 등 여튼 개별법에서 정한 그 금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고발로 처리하게 돼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경미한 행위 신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쓰레기만 버려도 과태료 처분을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영향권 내에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거의 재발은 제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발 제한받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밖으로부터 20km인 육지 지역이 다 받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옥정호 같은 경우는 광역 상수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그 끝선 그러니까 옥정호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0km까지가 적용이 됩니다. 예. 과장의 말 맞다나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는 다 제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실군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예. 옥정호 우남 주변은 예. 음식점, 수박업, 휴게 음식점 등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요. 그다음에 상류 20km까지 임실 군청 입구까지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고추장 공장, 된장 공장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예. 실내로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라고 거기를 임실 그쪽에다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이 규제 상수원 보호구로 인해서 그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한 7년 정도를 표류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데다 못 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겨우 이제야 완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촌 지역에 그 롯데우유는 롯데우유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규모가 좀 이렇게 좀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증설이나 그런 거를 좀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아주 뭐 막심하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재주정이 아주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실의 그냥 지역 경제에 조금 예. 활기를 좀 불어넣을 만한 그런 조치들은 좀 해보려고 해도 이 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사실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지금이나마 상수원 보호구역이 좀 재조정이 돼서 예. 최소한의 어떤 생계수단인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임실군에도 어떤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실의 피해가 이제 막대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정읍은 그에 반해서 좀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임실 군민들한테 한편으로는 그 정읍 시민의 식수를 제공하는 아마 90%의 물이 임실 쪽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예. 정읍시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에서 내년이면 이제 김제가 용담댐으로 이제 광역 상수원 체계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옥정호를 식수로 쓰는 곳은 정읍이 유일합니다. 이제 유일한 상황에서 대체 식수원이라고 하는 곳은 용담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이제 전라북도든 국토부든 이제 그런 용담댐으로의 용수 전환을 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 우리 저 강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입었던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제 조정에 전라북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1안, 2안 또는 이제 기타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정읍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임실 그 신민 군수님께서 전북일보 이게 기사에 보시면 예. 이게 7월자인데요. 그 여기 이제 그동안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 욕구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본물처럼 터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질은 상당히 오염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정읍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재조정을 통해서 제척과 이제 미제척 지역이 분명히 생길 텐데 예. 그렇게 하면 제척 지역은 환영하겠지만 미제척 지역은 상당히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읍시로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읍시로서는 안정적인 수량 공급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행순 과장님, 이번에 이제 그 어찌됐건 옥정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와 어떤 환경이 달라졌기에 이 재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수질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실이 과도하게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 옥정호 수질이 그동안 안정된 추세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재조정을 주문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 주문 의결서를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예. 드릴게요. 전라북도는 지정 당시 호선의 가두리 양식장 등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수질 보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호소 만수윗으로 정하였으나 예. 상수원 보호구역은 최대 7km까지 지정한 것이 가능한데 취수구로부터 33km까지 지역을 포함해서 지켰다. 예. 그러나 99년도 보호구역 지정 이후 환경기초시설도 완비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있고 예. 양호한 2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 또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옥정호 주변 개발 행위가 계획적으로 제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과도한 지정은 임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평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과 정읍시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수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시행하는 걸 바탕으로 한 전문 용역을 거쳐서 옥정호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라라는 주문입니다. 예. 권익위의 이 주문이 말하는 뜻은 옥정호 수질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현 수준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재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입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라도 피해를 줄여라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게 제가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함축될 수 있는 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에서의 그 주문이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예. 그거는 그 민원의 직결 처리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이행 여부는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어찌됐건 국민권익의 의결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이 재조정에 대해서 의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재조정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어찌됐건 이게 이제 재조정은 분명히 이제 그 도마 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재조정을 할 때 무엇이 가장 그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네, 금방 이제 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권익위 발표에서도 이제 수질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에 바꿔라 했으니까 결국엔 수질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예. 수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후반에 수질이 문제가 되면서 지정이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는 좀 안정화되고 물론 해마다 이제 농도가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등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된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기초 수처리 시설 같은 것도 보면 2000년대에 또 많은 건설이 있었고요. 또 뭐 주민 자체적으로 자정 활동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 해제된 지역의 이제 개발이나 발전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 밀도라든가 그로 인해서 인구의 재배치,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 지역 유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오염물의 총량은 법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오염물이 자연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제거가 되겠느냐. 예를 들자면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오염물을 여기서 천천히 흘려보내는 거하고 오염물을 직접 보내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발 밀도라든가 어느 지역에 개발이 집중이 될지 또 그 경우에 집중되는 개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어쨌든 간에 재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질 보전 대책 충분히 수립한 후에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현재 대책도 있지만요. 예. 그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 형태에 대한 것도 더 많은 청사진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행선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정도의 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착수한 대로 이미 관계 기관과 협의도 끝냈고 예.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 절차상의 방법은 가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승인 협의라는 게 이 계획이 적합한가 적합치 아니한가는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수질 보전 대책과 앞으로 투자 재원 방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 절차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절차도 이미 원만히 끝냈고요. 또 대한민국 상수원 전문가들을 그렇게 초빙을 해서 전문가 또 자문을 받아서 더 추가로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건 이 좋은 안들을 가지고 우리 정읍과 임실이
무조건 수질 개선에 투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이 재정 형편과 걸맞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자는 게 지금 예. 그 핵심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그 이제 범위 문제에서 그 조금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임실에서 참 제가 도표로 예, 그러시죠. 예. 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옥정호는 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 선 전체가 옥정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옥정호 지금 7부 치수구 여기서 7부 발전소, 발전 수력 발전을 하는 7부 댐이 이 수경을 통해서 산 위에서 떨어지고요. 이 치수구 기점으로 해서 반경 4km를 주장하는 게 지금 일안입니다. 이 일안이 임실군에서 요구하는 지금 이 안이 되겠고요. 이 안은 이 우남 수경 이 기점 여기서부터 약 7.5km가 되겠습니다. 이 기점을 중심으로 7.5 그 킬로미터 중심으로 그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 조장하자는 겁니다. 우남의 위치는 임실의 입장은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빨간 줄로 표시된 이 피해 구역이 줄어드는 거고요. 정읍의 입장에서는 줄어들면 그만큼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니까 더 넓히자는 의견입니다. 다 1안과 2안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맑은 물을 추구하는 정읍이나 그다음에 이 제한을 최소한 줄이자는 임실의 의견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4km냐 7km냐 3km 차이입니다. 이 3km의 캡을 꼭 여기서 거리상으로만 가지고 공론화시킬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3km의 캡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방법으로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7부 발전소 취수구에서 반경 4km 되는 하나 1안과 예. 그리고 반경 7km 되는 두 가지 안이 남아 있는데 예, 그 그렇습니다. 4와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 우리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인 수도법에서는 4km까지가 법정 허용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4km를 특별히 넘을 때 7km까지 최대 허용 가능한데요. 예. 이 7km까지 갈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이 옥정호 유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수량은 얼마나 되고 이 중에서 상수원으로 쓰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 법에서 정한 상수로 정해져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임의로 하는 게 없고요. 예. 법적인 계산은 4km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지금 옥정호의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읍에서 요구하는 건 7km라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요인을 조금 초과한 그런 지금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기본은 4km로 돼 있고 예. 최대 7k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거기에 예. 말씀.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예. 이제 거기에 그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옥정호가 상수원 전용 댐은 아닙니다. 다목적 댐이고 예. 또 우리 정읍시가 일일 필요한 양은 약 8만 5천 톤 정도가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4km를 넘어서서 그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은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의 특성은 정읍은 여기를 유일한 식수원수로서 대체 식수원이 없다는 거죠. 용담댐으로 이어져 있는 관로도 없고 이 이제 그 옥정호가 오염되면 정읍 시민은 맑은 물을 제공받을 수 없는 아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체 식수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임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자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건 필요하다. 그리고 옥정호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담수의 물이기 때문에 한번 오염됐을 때 정화하는 기능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역 면적이 넓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선택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하신 김에요. 그렇죠. 예, 이제 정읍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에서 제시한 1안, 2안보다는 좀 더 확장된, 좀 더 확대된 범위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게 칠보 지수구하고 운암 지수구하고의 그 차이는 약 12m 정도 차이가 나고 예.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1977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그 칠보 지수구에서 치수가 불가한 횟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6월 중에 촬영한 것인데요. 같은 동일한 날에 촬영했던 것인데 이쪽은 칠보 지수구고 이쪽은 이제 운암 지수구인데 운암 치수구는 이렇게 이제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물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보 같은 경우에는 확보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수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읍 시로서는 운암 치수구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 운암 취수구까지 되려면 7km 이상 더 벗어나야 되죠? 예, 8.5km 정도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읍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정읍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국장님께 기회를 드리죠. 예, 정읍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요? 그거는 저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 제주정 용역은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칠보 발전용수 추수구에서 4km 그 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은 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 그 정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7km 이안을 말씀하셨고 그 이상 예를 들어 지정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아마 옥정호의 그 부분을 가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염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축사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법적인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한 사항인데 거기서 7km로 해서 정읍에 안정된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임실군에서는 전혀 납득을 못하고요. 저희 임실군에서는 현재까지 한 1,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저희 그 주민들이 또 수질 관리 제가 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수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수질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그 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임실군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4km까지 지정을 해도 맑은 물은 깨끗한 물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4km 예. 휴관장님 말씀하시죠. 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지점을 해서 여기까지 하느냐, 이 지점을 해서 이렇게 더 크게 하느냐, 4km와 7km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4km 되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앞으로 10년 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옥정호의 수질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이 용역 안에 들어있는데요. 예. 결국 이 지점이나 숫자상으로 오염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 모델링 예측에서 그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을 택각은 이 조금 3km가 늘어갔다고 해서 수질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량에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죠. 예.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취수구가 말라서 물이 취수를 못할 때는 정읍 시민들이 물을 못 먹으니까 그걸 이제 그 수량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컸던 대목이 있는데요. 이 수량 문제는 2015년도면 이 그 옥정호 재개발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옥정호 수면이 지금보다 5m가 더 늘어납니다. 5m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그 취수구가 마를 정도의 수량 부족 현상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서령 1이 늘리더라도 여기 운남 수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도원천으로 흘러가서 그 물을 이 물을 취수를 못 올 때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수갱이 지금까지는 낡은 시설로서 옥정호 물이 한정없이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걸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원을 관리하는 수공이나 농공이나 한수원에서는 이 버려지는 물은 돈입니다. 이 물을 버리지를 않을 겁니다. 결국은 도원천을 통해서 물이 나갈 수가 없고 결국은 취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점을 해도 사실은 수질이나 수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게 정읍에서 좀 우려하는 대목은 약간 그 해소가 되는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석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이 자유 도표를 좀 활용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지금 이게 옥정호의 수질 현황, 이게 출처는 환경부 물환경 정보 시스템의 조사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그 수질오염 총량제는 여기 보시듯이 BOD하고 총인 TP만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시로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임실 지역의 상수원 보유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개발 욕구들이 일시에 폭발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일시에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최대한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임실 쪽의 개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리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두 가지 빼고 나머지 COD, SS, 총질소 이런 또 비점 오염 상태에서 옥정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전라북도가 99년 이 옥정호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수질이 이렇게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재조정을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가 되게 되면 옥정호의 수질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 쪽으로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김현수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군요. 모델링 해봤더니 좀 그 변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걱정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당사자분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두 가지 용역 결과 이제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다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과 행위제한구역을 이제 축소하는 안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안 다 이제 축소하는 안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그 일부 기간을 빼고는 옥정호에 이제 상류 역할을 하는 이제 섬진강 본류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자료를 보셨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BOD나 인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 총량제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많이 더 이상 이게 어떤 안이 채택이 돼도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볼 때 이 두 가지 안을 그 채택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안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나느냐 혹은 오염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문제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안과 2안이 차이가 난다면 대표적인 예로 뭐 하류 쪽에 있는 순창군 쌍치면 지역은 해제되는 구역도 별 차이가 없고 그 1년 내내 거의 하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상류의 역할에 있는 이제 임실군에 있는 신덕면이나 운암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안이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임실에서는 우린 잘 관리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정읍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평행선을 달리신다는 느낌을 받는 게 지금
빠진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해제가 된 다음에 바뀐 양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만약에 이란과 이안이 차이가 있다면 그럼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과연 임실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뭘 해서 정업을 안심시켜 줄 것인가라는 논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뭐 개발 제한을 해제해서 뭐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지역 주민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사실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임실 입장에서도 정읍이 걱정하는 그 주민들의 수자원의 수질 문제 걱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토론 내내 두 자치단체가 서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진정성 있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과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 그거에 대한 좀 솔루션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래왔다가 아니라 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바꿔놓을 것이다. 예. 이렇게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정읍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정읍이 그거를 보고 좀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으로 4km가 문제가 됩니까? 7km가 문제가 됩니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바뀐 다음에 그림을 임실이 정읍한테 어떻게 예. 그려서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보면요. 임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개발에 많이 억눌려 왔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그 개발 행위 제한 금액이 풀리면 네. 다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짙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예.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개발 행위를 이제 최대한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개발의 밀도가 집중되는 위치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옥정호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입지 제한 지역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 입지 제한 지역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입지 제한 지역의 경계선이 옥정호 만수에 굉장히 가까이 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주변 지역 개발이 옥정호 만수 이면에 아주 가깝게 밀집이 돼버리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나 단속에 대해서 어떤 구멍이 생기면 물론 총량제가 지시를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오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것이죠. 최대화하긴 하되 물론 총량제가 이제 제한을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화하긴 하되 이 개발의 밀도를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옥정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 혹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그림을 임실이 만들어서 정읍한테 제시해주고 그때부터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시면 지금 제가 이 토론에 나온 거를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일단 시간은 그렇게 급한 요소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만약에 예. 내년에 풀리건 내후년에 풀리건 풀리기만 한다면 예. 임실 국민 입장에서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정읍 시민 입장에서도 안전한 물만 보장이 된다면 뭐 올해 당장 풀건 내후년에 풀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 좀 거쳐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가장 아쉽게 느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나는 예. 일직선을 가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강성욱 국장님 민간에서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김면수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예. 그 옥정호는요, 3번 그 비지역으로 목표 수질이 1.5입니다. 근데 0.9로 지금까지 그 수질을 달성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질을 그 깨끗하게 달성한 이유로는 옥정호 상류에 하수처리장이 큰 하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고요. 또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옥정호 생태 하천 보건 사업 등으로 약 한 지금까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0억 이상의 돈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예. 깨끗한 물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담댐처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또 법에서 규제하는 부분이나 또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하니까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임실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나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양식을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례로 인해서 또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어떤 방향들을 또 이렇게 정해서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행순 과장님, 앞으로 어떤 그 과정을 좀 거치게 되나요? 앞으로 지금 아까 김현수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4km냐, 7km냐, 그다음에 수질이 뭐
그동안 정부에서 인정하는 2급 수지를 유지하고 왔는데 예. 뭐 크게 변하느냐? 그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수질 보전 대책 축소하더라도 이 대책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서로 믿고 임실군과 정읍시와 우리 전라북도의 이게 세 군데가 서로 상생해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필요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결국 다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km, 7km 어쨌든 이제 그 선은 정해야 될 텐데요. 그 예. 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쯤 정하실 계획이신지. 예, 그거는 이제 보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정읍시와 임실군의 그 주민들이 이해하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수질 보전 대책에 이제 동의하는 정도가 되겠죠. 예. 예.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이거는 시기를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다만 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예. 약간 늦게 가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는 것. 예. 이게 저희가 그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예. 유진석 의원님 말씀하실 예. 있으신가요? 예. 아까 이제 김현수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그 저희 정읍시 우리 정읍시로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안전한 물이고 또 안전한 물을 안정되게 공급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리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임실 쪽 면적이 거의 90% 좀 70% 되면 그 임실 쪽에 집중적인 환경 기초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실과 우리 정읍의 입장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전라북도의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옥정호의 수질 개선 사업비가 약 1,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읍시로서는 궁극적으로는 용담댐이 오히려 변경하는 게 좋은데 거기는 1,200억에서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돈에 나오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용담댐으로의 전환은 국토부고 예. 또 수자원공사가 70%를 내고 국토부가 30%를 사업비에 부담을 하고 옥정호를 그대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7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를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전라북도 지사고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조정이나 이거에 따르는 비용에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준다고 하는 확약이 있을 때 이런 논의가 출발하고 아마 이제 임실과 정읍이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행순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찌됐건 재조정을 끝내고 나면 추가적으로 수질 보전 대책을 위해서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그 대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마무리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예, 제일 좋은 게 그 재원 문제입니다. 예. 제일 큰 문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할 것은 이건 대한민국 일군 업체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신빙성이 있고 이 대안도 충분히 관계기관이나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수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방법적인 건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입니다. 예. 재원인데 저희 그 전라북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현안 정읍과 임실이 서로 협조하고 상생한다면 전라북도에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는 더 이상 어두운 길을 갈 게 아니고요. 서로 그 정읍과 임실, 전라북도가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도 좋고요. 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지만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는 건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또 최대한 이게 임해서 같이 옥정호의 수질 개선을 유의할 수 있는 조건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서는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하고 임실과 정읍이 어떤 협약을 맺어서 수질 관리에 관한 것이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역 개발도 진행을 하고 수자원 보호구역도 이제 새로 재조정한다면 아주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협약이란 거는 그 앞으로 미래의 그림에 대한 협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왔으니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하겠다. 또 그거는 단순히 방제시설 짓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겪었던 거 보면 아무리 방제시설을 잘 짓고 행정절차로 우리가 커버가 되는 그런 오염을 빼고 작은 또 소규모의 오염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개발을 포함한 미래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정읍과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그런 방안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진석 의원님.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환경 기초시설 예. 그 옥정으로 유입되는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비용이 약 1,100억인데 실은 이것만으로 예산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 비용이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의 입장이 분명히 좀 있어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읍도 좀 여유를 갖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성구 국장님. 예. 지금 저희 임실군에서는 한 1,000억 이상의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서 뭐 수질 관리 대책도 세우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임실군은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 비용을 좀 그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그 임실군은 댐으로 인한 어떤 건설의 그 댐으로 인한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40년 동안 이중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해 지역인 정읍시에서 정읍시와 서로 협력하여 수질 관리도 제대로 하고 또 발전을 기하고 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이 재조정을 둘러싸고 이 임실과 이 정읍 사이에 이해관계 또 그리고 다툼이 조금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원만한 합의,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